상당 사례에서는 자기가 사표 쓰고 이렇게 퇴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아, 실업급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자발적 퇴직 중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뭐 한 수십 가지 쭉 있어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누가 봐도 이런 경우에는 사표 쓸만하다 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례처럼 통근이 너무 원거리 발령이라서 힘들다. 네, 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사직서 쓰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이제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5개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임금체불. 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돈 벌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죠. 돈을 안 주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자꾸 막 연장 근로 시키는데 주 52시간 이상 자꾸 일을 시켜요. 이런 경우. 네, 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퇴직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이런 게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일단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별, 종교,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거나 음,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불가피 퇴직하는 경우 네. 요것도 이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사표 써 나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거는 그건 본인 주장인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사표 쓰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청한 이렇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른바 이제 권고사직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약간 주의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가 지급 대상인 거고요. 만약에 징계 해고할 상황인데 해고 안 할 테니까 나가 달라. 자발적으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고된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를 대신하는 권고사직일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가 뭐 무난하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강조 좀 드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이 사례처럼 사업장이 이전을 하거나 또는 원거리 발령이 되거나 또는 내가 가족하고 동거를 위해서 내가 이사를 했다. 그래서 멀어졌다. 직장하고 이것도 돼요. 이건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왕복이 통근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직을 이제 바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네, 네. 한 6개월 정도 막 참고 다니다가 도저히 못 음, 참겠다 이렇게 네. 나가는 경우에는 이건 또 고용센터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음,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가족이 아파가지고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데 네. 회사에서 뭐 휴가나 휴직을 허용을 안 해줘요. 또는 내가 아파서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역시 뭐 병가 이런 제도가 회사에 없어요. 또는 뭐 배치 전환 좀 안 해줘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역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가 어렵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 음, 그 다음에 휴직 뭐 우리는 휴가가 어렵다, 배치 전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표를 쓰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명확하거나 그렇지 네, 않네요. 네, 다 네. 떨어지거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온 김에 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보자고 네네. 한다면요. 기준이 사실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삭감돼서 사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돼요. 이게 네네. 그렇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건데, 근데 노동부는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이렇게 좀 제한하고 있고, 어,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서 삭감된 경우에는 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의 없이 삭감은 그 자체가 불법인 건데, 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도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이 이제 체불된 경우 이렇게 또 제한하고 있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거리 발령 같은 경우에도
그럼 도대체 원골이 발령이 되고 나서 얼마 만에 사직하는 경우여야 되는가? 이건 또 기준이 없어가지고 아, 고용센터 각 지사마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이제 좀 문제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절차는 좀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노동자가 퇴직을 하면은요, 사용자는 이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바로 해야 되죠. 네. 할 때 이제 이직 확인서라고 하는 걸 내요. 이직 확인서가 이제 보험급여 산출을 위한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퇴직 사유가 뭔지 이렇게 적어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직 확인서가 제출되면 노동자는 일단 이제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네네. 워크넷 사이트 또는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구직 등록하시고요. 그럼 간단한 교육을 하나 받게 돼 있어요. 온라인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 듣고 나서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정확하게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인데요.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하게는 이직 확인서에서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공고사직인데 또는 징계해고인 때 자발적 퇴직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정해내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 하면 피보험 네. 자격 확인 청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네, 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도요 인터넷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뭐 기한이 좀 있나요? 근데 법정 기한은 없는데요. 중요하게는 이제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한 뭐 8개월치 된다. 네네. 그럼 늦어도 사실은 퇴직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더 중요하게는 그 사이에 또 대처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또 될 수도 있고. 네.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직급여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퇴직한 때로부터 바로 곧바로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퇴직 사유를 이제 잘못 회사에서 신고해가지고 다툼이 생겼다. 네, 네.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음, 뒤늦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아니면 그러다가 내가 취업해버리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도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구 고용센터에서 가인정이라고 하는 걸 해줄 수 있거든요. 잠정 실업 인정 이런 걸 해주는 건데요. 그게 인정되면 나중에 이제 확정적으로 내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다라고 했을 때 가인정 시점을 소급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던 거 다시. 네, 그 점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네, 이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급여니까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업급여 지급의 세 번째 요건이겠는데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재취업에 노력을 할 것. 이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업 기간 동안 이제 구직급여 받을 때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실업 인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몸이 아프다거나 해가지고 구직 네, 활동하기 그렇죠.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제 구직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라고 하는 걸 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직급여는 얼마나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나이, 본인의 연령하고 그동안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던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음. 최소 이제 121분, 4개월치, 아, 그래서 최대 271분, 그러니까 한 9개월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이제 퇴직 전 평균 임금 60%인데요. 이게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상한액이 지금은 1일 6만 6천 원이고요.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이제 6만 12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80만 원에서 198만 원 해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업급여는 이제 구직급여하고 네.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취업촉진수당은 뭐라고 해야 돼요? 취업 촉진 수당은 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즉 뭐 직업 훈련 받는 비용 네네. 같은 거, 그다음에 광역 구직 활동비, 어디 이제 다른 지방 가서
구직 활동할 때 뭐 이런 거. 취업이 돼서 이제 뭐 이사를 간다. 그럼 이주비까지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인데 중요하게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취업 촉진 수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재취업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남은 그 기간치에 대한 절반을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재취업하고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노동자분들이 이 실업급여를 회사가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마치 이제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막 이제 회사가 뭔가 주는 양, 그렇죠. 무슨 협박도 뭐, 하고. 네, 혜택인 양, 무슨 선심 쓰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낸 고용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정당히 내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게 실업급여예요. 그래서 회사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체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원금의 요건으로 인위적인 뭐 인력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권고사직인 건데 사실 권고사직도 결과적으로는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의 일환인 거기 때문에 이러면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업급여 제도는 이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다. 무슨 회사가 주는 뭐 혜택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이 퇴직사를 잘못 적거나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신고하시고 근로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사례와 자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신 박성훈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